조합은 이제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조합이라고 합니다. n개 중에서 r개를 하는 모든 형태를 조합이라고 하고요. 식으로는 이렇게 써요. NCR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8C 3이라고 하면은 876을 합니다. 자, 이것만 보면 뭐랑 똑같냐면 순열이랑 똑같죠. 8P3이랑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분모에다가 여기는 3 가지고 3, 2, 1도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분모 혼자 따로 계산한 게 아니라 3, 2, 1이 6으로 지워지니까 5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고 5C 2라고 하면 5 곱하기 4 2 곱하기 1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약분이 되기 때문에 10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5C 3 해보면은 얘가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리고 여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3 지워지고 이 약분되면은 얘도 똑같이 10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5C랑 5C3이 같은 얘기지. 이 두 개 같다라는 거 지금 볼 수가 있고요. 8C5도 한번 해볼게요. 8C5 8C5를 보면은 8, 7, 6, 5, 4 이렇게 8부터 5개 써주고 밑에다가 5, 4, 3, 2, 1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5, 4, 5, 4 지워지고 3, 2, 1, 6 지워지고 나면 56 되는데 보면은 요 두 개도 지금 똑같다라는 거 확인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5C랑 5C3이 같고 8C3이랑 8C5가 같은데 여기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이소라 나름의 규칙이 있는데 무슨 규칙일지 한번 봐보세요. 5C와 5C3 무슨 관계일까? 8C3과 8C5 무슨 관계일까? 보면은 이제 뭐 미리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2랑 3이 더해져서 5가 나오고 그죠? 여기는 3이랑 여기는 5가 더해져서 8이 나오고 있죠. 그럼 저런 상황은 같은 거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네는 14C 12를 하면은 원래는 무슨 계산을 해야 되냐면 14, 13 해가지고 이 11개를 다 쓴 다음에 11, 10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 대신에 어떻게 바꿀 수 있냐? 14C 네모라고 했을 때 얘랑 얘가 더해져서 앞에 있는 숫자 14가 나온다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4C 3으로 바꾸면 계산의 난이도가 많이 난이도라기보다 계산의 양이 많이 줄어들죠. 3일이랑 10이 약분돼서 2가 돼서 물론 뭐 계산하기 좀 더러운 숫자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양을 줄여서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조합의 어떤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는 방법도 방금 배웠고 이 NCR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NC 0은 1이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의미는 뭐냐면 n개 중에 0개를 택한다는 뜻이죠. 내가 어떻게 여기 지금 이 교실에 6명이 있어요. A반 친구들이. 이 6명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몇 명을 데리고 나가서 음료수를 사주겠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니까 숙제도 잘 안 해요. 갑자기 사주기 싫어졌어. 그럼 내가 한 명도 안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도 한 가지 선택인 거죠. 그게 한 가지라는 거야. 근데 내가 한 명을 데려간다라고 하면 n명 중에 한 명을 택하는 거죠. 그거는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 NC1이 되겠죠. 그건 이제 n까지가 되겠죠. 왜냐면 6명 중에 한 명을 고른다. 그게 6가지 되겠지. 근데 만약에 2명을 데려간다라고 하면은 n이랑 n-1을 곱해요. 순열이니까 위에는. 그리고 밑에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2 곱하기 2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비슷한 걸 해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5명의 후보 중에 청소당번 2명을 뽑겠다. 그러면은 5 곱하기 4 한 다음에 2로 나눴어. 3명을 뽑겠다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한 다음에 6으로 나눴어.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NC3이면 N-1, N-2 한 다음에 6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딱 NC2까지는 공식처럼 기억하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5C2라고 하면 원래는 5 곱하기 4, 2 곱하기 1을 쓰겠지만 그냥 5, 4, 20을 2로 나눠라. 그런 느낌으로 해도 되고요.
4C2라고 하면 4, 3, 12를 2로 나누자. 7C2라고 하면 7, 6, 42를 2로 나누자.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시면 조금 이제 계산이 좀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NC, N도 당연히 한 가지입니다. 6명이 있는데 내가 6명 중 한 명이 아니라 그냥 6명을 다 사줄 거야 라고 하면 다 내려가는 방법 한 가지겠죠. 그게 NC, N이 되는 거고 얘는 뭐랑 똑같을 거냐면 NC, N-1이랑 똑같겠죠. 그렇죠? 하나가 적어도 N가지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소득이고 이제 뭐 NC, 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이 NC A와 NC B가 같다면 이런 상황을 볼게. 그럼 당연히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A랑 B가 같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봤던 예시들처럼 A랑 B를 더했을 때 N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7C2랑 7CR이 같대요. 그러면 R이 될 수 있는 값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2 또 몇 개? 뭐겠어? R이 2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겠다. 더하면 7이 됩니다. 그러면 이 7C랑 7C5가 같고 5C랑 5C3이고 83이랑 85가 같다. 이게 그냥 해보니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 뭐 누군가가 이제 소위 말하는 덕질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나름 생각나는 것들이 좀 있겠죠. 덕질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카드를 모으고 있어. 카드를 모으고 있는데 카드가 내가 너무 많아. 100장이 있어. 아니 100장 아니야. 더 많아. 150장 있어. 너무 많아서 줄이려고 해. 어떻게? 20장. 그럼 20장을 남기는 거는 어떤 거예요? 내가 아끼는 20장을 아마 남기게 되겠죠. 카드를 남긴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50개 중에 20개를 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20개를 고르려고 했더니 이것도 못 버리겠고 이것도 못 버리겠고 다 못 버리겠어.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꿉니다. 마음에 드는 20개를 남기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버려야겠다. 이게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남길 20개를 택하는 게 아니라 버릴 130개를 고릅니다. 근데 결과는 어때요? 20장이 나면 똑같죠. 그러면은 버릴 거 130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는 150C 130이지. 근데 그 결과는 어때야 돼? 당연히 괜찮아. 내가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건 3개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버릴 3개를 고르냐 남길 2개를 고르냐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8개 중에 3개를 고르겠다는 것도 8개 중에 5개를 안 선택하겠다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5개를 안 선택한다. 안 선택할 5개를 고르는 방법과 선택할 3개를 고르는 방법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공식화가 되면 NCA랑 NCB가 같다. 당연히 AB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 합이 같으면 내가 A를 남기나 남은 B개를 버리나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NPR 같은 경우에는 순열로, 팩토리얼로 n팩 한 다음에 2개를 뺀 n-r팩을 빼면은 나누면 된다라는 거를 이제 했었죠. 그러면 이제 NC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요거야. NCR.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해보니까 어땠었어? 일단은 분자가 뭐였어? 순열이었죠. 그러니까 분자에 순열이 들어갈 때 근데 그 분자에 순열이 들어가고 뭘로 나눠요? 요거 팩토리얼로 나눴죠.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는 뭘로 나눠? r팩분의 1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요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순열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n팩이 되고 n-r팩이 됩니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 n팩, r팩, n-r의 팩토리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고 여기의 특징도 약간 요거랑 비슷한 느낌?
r이랑 n-r 더하니까 위에 있는 n이 나와요. 이렇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부분 문제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왜 필요할까요? 증명 문제 때문에. 그죠? 증명 문제 같은 거 할 때 여기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왜 합이 같을 때 저게 되는지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8C3을요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8팩 써놓고 3팩 써주고 너랑 더해서 8이 되는 5팩을 써주는 거지. 그럼 8C5는 어때? 8팩 써주고 5팩 써준 다음에 너랑 더해서 8이 되는 3팩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식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합은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그리고 이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활용도가 아주 높은 공식이거든. 우리가 순열 같은 경우는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도 NPR, 예를 들어서 8P3 이런 거 안 쓰고 풀리는 문제들 되게 많았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숫자 카드가 1부터 8까지 있는데 요거를 3개를 골라서 나열을 해가지고 세 자리 수를 만들겠대. 그럼 너네 어떻게 해? 876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8P3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사실 대체되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순열은 사실 굳이 몰랐어도 중학교 때 배운 수준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조합은 그렇지 않아. 조합은 아까 우리 교란순열의 숫자를 외우듯이 교란순열 이건 4개짜리 교란순열 이렇게 얘기하듯이 5개 중에 2개를 택하네 식으로 그거를 이제 5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황 자체를 OC라고 쓰는 것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뭐 곱하기 뭐 이게 아니라 NCR 곱하기 NC 몇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의 식으로 바꾸는 요 과정을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많이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 계산 문제는 넘어갈 거고요. 2번에 있는 증명 문제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2번이 1, N, R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성립함을 증명해라. 일단 팩토리얼 공식이니까 얘는 이제 n 팩토리얼이고 r 팩토리얼이고 n-r의 팩토리얼이고 거기다 지금 r을 곱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좌변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계산해보면 여기는 r이랑 여기는 r 팩이 서로 약분이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r 팩이 r 곱하기 r보다 하나 작은 r-1의 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 r-1의 팩토리얼, n-r의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변인데요. 우변은 n 곱하기 n-c r-이니까 요거를 일단 순열, 그러니까 n-팩을 먼저 써줍니다. n-팩 먼저 써주고 r-1 팩을 여기다 쓴 다음에 그리고 n-에서 r-를 빼주면 되죠. 왜냐면 얘랑 더해서 n-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n-에서 r-를 빼주면 여기가 n-r의 팩토리얼입니다.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n이랑 n-1의 팩토리얼이 곱해지면서 뭐가 돼요? n팩이 되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결국 위 좌우변식이 서로 같아지네. 좌변과 우변이 같으므로 이 공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5번 문제 풀 때 아마 좀 어려움을 겪겠지. 계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수열을 했던 것처럼 잘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보죠. 자, 6번에 1번 문제를 봤는데 자, 여기 또 이제 불편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집합. 안 배웠는데, 그치? 집합, 뭐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안 배운 친구들도 있는데 집합이라는 게 있대요. A가 있는데 여기에 1, 2, 3, 4, 5, 6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부분 집합이라고 했는데 원소가 개수가 3개인 3인 거의 개수를 구해라.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우리 어차피 조만간 부분 집합도 배울 거니까.
자, 부분집합이라고,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모여있는 게 집합이야. 여기 지금 보면은 1이랑 6이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라고 하면서 중괄호로 묶여있죠. 중괄호로 묶여있는 걸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분집합은 뭐냐? 요 녀석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 가지고 유닛을 만드는 거야. 그치? 여기가 뭐 어떤 원래 멤버들이 있는데 거기서 몇몇을 뽑아와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부분집합의 원소가 3개가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3개짜리 유닛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6개 중에 내가 적당히 3개를 잘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뭐라고 써? 아, 6개 중에 3개를 고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아 6C3을 어떻게 계산해요? 6P3처럼 6부터 3개 그리고 3부터 쭉 3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분을 또 할 건데 여기서 3이 1이 6으로 기분 좋게 또 지워지기 때문에 요거의 답은 잠깐만 왜 6은 3이야? 6은 4잖아. 요거의 답은 20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집합이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배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10개의 프로야구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하는 방법의 수를 고르래요. 10개 팀이 서로 한 번씩 자, 이거 이제 중학생 버전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팀이 10개가 있으면 한 팀당 다른 팀이랑 다 한 번씩 경기를 하겠대. 그럼 한 팀당 경기를 몇 번 하죠? 10팀 있어. 한 팀당 몇 번을 경기하는 거야? 다른 팀들이랑 다 한 번씩 경기한다고 하면 한 팀당 몇 번? 9번이겠지. 왜? 자기 자신이랑 붙을 수는 없고 나머지 팀이 자기 빼고 9팀이 있으니까 9번 경기를 하겠죠. 자, 그럼 중등 버전으로 일단 풀이를 써보자면 중학생 버전 9입니다. 왜 9야? 한 팀당 9번이니까. 근데 그 팀이 몇 팀 있어? 10개 팀이 있어. 9 곱하기 10이겠죠? 그쵸? 그럼 9 곱하기 10 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나랑 유나랑 경기를 하면 나도 한 번이라고 했고 유나도 한 번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건 몇 경기야? 한 경기잖아. 나랑 은유랑 경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도 한 번, 너도 한 번 했으면 그러니까 한 개를 2개로 세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게 뭐랑 똑같아요? 악수한다랑 똑같죠. 악수한다도 그리고 악수는 2개 하는데 10명이 악수를 할 때 나 악수 몇 번 했지? 나 9번 했는데 너도 악수 9번씩 했대. 그럼 뭐야? 사실은 9 곱하기 10이 아니고 내가 한 거랑 너가 한 거 하나를 2개로 세고 있으니 1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생 버전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중등. 자, 근데 고등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를 하려면 몇 팀이 경기를 합니까? 2팀. 그럼 그 2팀을 골라. 자, 이번에 경기할 팀 10C2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개의 팀 중에 2팀을 고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이 10 곱하기 9 한 다음에 2 곱하기 1이 되죠. 이게 더 간단한데요?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계산하면 똑같이 45가 나올 거고요. 자, 지금은 익숙하고 편한 거 말고 새로운 공식을 연습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10C2는 45가 계산을 해서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라고 나왔냐면 자, 이번에는 회원들이 있는데 이 회원들이 각자 나머지 회원들과 한 번씩 악수를 했대. 한 번씩 악수를 했더니 그 악수한 횟수가 총 45회더라. 근데 방금 45가 나왔대. 그러면 10팀 경기에 있으니까 45였으니까 이게 몇 명이겠어? 10명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식으로 세우자면 이거죠. 자, 몇 명이야? 몇 명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 몇 명을 뭐라고 나? n명이라고 놓는 거야. 악수는 몇 명이서 해? 둘이서 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n명 중에 2명을 고르자.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n-1 이렇게 2개 나열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것이고 이 값이 지금 45가 나왔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결론은 10명입니다. 옆으로 넘겨주면 n제곱 마이너스 n이 90이 되고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 n-10 n 플러스 9가 되기 때문에 답은 10명이다 이렇게 될 건데 사실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방금 했던 것처럼 방정식을 세워서 풀자라는 것보다 약간 이런 게 조금 더 좋아. 이게 날먹이야. 자, n에다 6을 집어넣어. 그러면 6, 5, 30 반으로 나누면 15. 부족해. 6명이니까 압수 횟수가 부족해. 그러면 8명 집어넣는 거지. 8C2, 87, 56 반나누면 28. 그래도 부족해. 또 늘려. 9C2, 8, 72 반나누면 36. 좀만 더 늘려. 10C2 하니까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NC 3이 21에 n을 찾아라.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예요. n, n-1, n-2 한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나눠서 20이니까 n, n-1, n-2는 120이라는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3차 방정식이지.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자 4C3 해보자. 4C3은 4C1로 바꿀 수 있고 4가지. 부족해. 훨씬 많이 해야 돼. 그러면 한 10명 해봐. 10C3 그럼 19, 8 이렇게 되겠죠. 10C3이면은 19, 8 3, 2, 1 나누면 3에 4에 120 너무 많아. 그럼 좀 줄여.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5C3은요? 5C3을 하면 5C2랑 똑같아. 5, 4, 20 반 나누면 10 안 되네. 그럼 6C3 하면 6, 5, 4 3, 2, 1 3, 2, 1 지워주니까 20 나온다. 이거죠. 어차피 이 방정식을 푸냐 이렇게 대입해서 푸냐 자연수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으면서 찾는 방법이 조금 더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정석적인 풀이를 써준 거지만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센스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7번 문제 엄청 중요하다. 쉬운 문제지만 엄청 중요해요. 특히 조합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라면 이거를 깔끔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 뒤에가 굉장히 편해질 거야. 남자가 4명이고요. 여자가 6명인데 이들 중 남자는 2명을 여자는 3명을 뽑겠대요. 자, 그러면 남자도 뽑고 여자도 뽑는 상황이야. 남자 둘 뽑으면 여자 3명 안 뽑는다 이게 아니고요. 남자도 뽑고 여자도 뽑는다고 했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써있잖아. 그치? 독해를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남자를 2명을 뽑는 건 당연히 몇 명 중에 4명 중에 몇 명을 뽑자. 2명을 뽑자. 유나야 2명을 뽑자니까 C인 거야. 그치? 근데 몇 명 중에 뽑았어? 4명 중에 뽑았으니까 4C인 거죠. 그러면 여자는 3명을 뽑았으니까 C3인 거야. 근데 몇 명 중에 뽑았어? 6명 중에 뽑았어. 6C3인 거죠. 그리고 이게 순차적으로 둘 다 모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곱하기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C2는 4, 3, 12 반나눠서 6이고요. 6C3은 그냥 계산할 겁니다. 6, 5, 4, 3, 2, 1 3, 2, 1, 6 지워지면은 얘가 6 곱하기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0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리 잘 하고 있지? 자, 옆으로 넘어가서 10번. 자, 10번은요. 여학생 5명 그리고 남학생 4명 중에 대표 4명을 뽑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 달라요. 1번은 여둘, 남둘 공평하게 둘씩 뽑는다. 2번은 남학생을 적어도 1명은 뽑는다. 3번은 여학생 1명 그리고 남학생 1명을 반드시 뽑는다. 뭐 없는가? 자, 여둘 남둘부터 봅시다. 여둘 남둘. 자, 여자도 2명 뽑고 남자도 2명을 뽑겠대. 그러면 여자들 뽑는 건 C이고 남자들 뽑는 것도 C이죠. 근데 5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니까 얘는 5C이고 너는 4C가 되겠죠. 그죠? 그럼 5C는 5, 4, 20 반 나눠서 10 4C는 4, 3, 12 반 나눠서 6 이렇게 되니까 6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적어도가 나왔는데요. 적어도 나오면 보통 여사건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남자 적어도 1명이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면
여자만 4명을 뽑는 상황에서 잠깐만 이거 잘못 쳤지? 전체 경우에서 여자만 4명 뽑는, 그러니까 남자를 0명 뽑는 그 경우를 빼주시면 남자가 적어도 1명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 전체 경우는 그냥 4명이 뽑히는 거야. 남녀 상관없이. 그죠? 남녀 상관없이 4명을 뽑는 거니까 얘도 일단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C 4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당연히 4명을 뽑는 거니까. 근데 남녀 상관없이 막 뽑아.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이 경계를 허물죠. 그냥 5, 4, 4, 몇 명인 거야? 9명이죠. 그래서 전체가 9C 4.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첫 번째인데 9C 4. 여기 이해됐어요? 아까 우리 질문했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9C 4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남자가 적어도 1명에서 여사건은 여자만 뽑히는 경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C 4인데 5명 중에서 뽑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할 건데 9C 4는 9, 8, 7, 6 다 곱하기고요. 4, 3, 2, 1인데 곱하기 이유는 생략할게요. 원래 생략하면 안 되지만 숫자라서. 그럼 여기서 4, 2, 8 지어지고 3, 2, 6이니까 여기 2 남아서 2랑 7이랑 9 곱하면 돼요. 그럼 이게 126이죠. 그리고 OC4는 뭐로 바꾸면 되냐면 OC1로 바꾸면 됩니다. C1은 그냥 앞에 있는 숫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21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렇게 푸는 게 한 가지 방법이라면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있냐면 남자가 적어도 1명이래. 그러면 우리가 원래 여자랑 남자 합쳐서 4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남자 1명에 여자 3명일 수도 있고 남자 2명에 2명일 수도 있고 2명이 2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남자 3명에 여자 1명일 수도 있고 남자만 다 뽑고 여자는 안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그치? 우리가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 수도 있는 거야. 꼭 뭐가 더 좋다 이러기보다는 내가 이 교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야 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 식을 꼼꼼하게 다 계산하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3명을 뽑는 거니까 C3이고 1명을 뽑는 거니까 C1인데 여자가 총 5명 있었으니까 5C3이고 남자 4명 있었으니까 4C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5C3은 5C2랑 똑같고 5, 4, 20 반 나누면 10이니까 10 곱하기 4에서 너는 40까지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요 5C 곱하기 4C2죠. 5C는 5, 4, 20 반 나눠서 10 4C는 4, 32 반 나눠서 6 하면 60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너는 1명, 3명이니까 C1, C3인데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3명이죠. 자, 5C1은 그냥 5고요 4C3은 4C1이랑 똑같으니까 4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이게 20까지. 자, 마지막으로 0명 뽑으니까 C0이고요 4명 뽑으니까 C4인데 5명 중에 그리고 4명 중에 자, 5C0, NC0은 1이라고 했죠? 4C4는 4C0이랑 똑같아. 이것도 1이죠. 다 뽑는 거. 그래서 한 가지. 이걸 더해도 121이 나오나요? 나오죠. 그치? 좀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생각을 잘 하고 빠짐없이 잘 세고 있다면 그냥 끝까지 식을 밀고 나가시면 돼요. 제일 효율적인 풀이를 경우의 수에서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모아서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는 이게 제일 효율적이야. 특히 이 조합을 공부할 때는 이게 제일 효율적이야. 이거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놔야 돼. 이런 식으로 뭐 6번으로 풀든 아니면 케이스를 나눠서 풀든 케이스를 잘 나눈 다음에 그거를 꼼꼼하게 계산을 하는데 암산하지 마시고 이게 남아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숫자가 틀리더라도 이거를 제대로 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세요.
그럼 이제 3번인데 3번이 뭐냐면 남녀가 표현이 뭐였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꼭 들어가야 된다 했었나? 반드시 그런다? 그렇죠? 3번이 여학생 한 명, 그리고 남학생 한 명을 반드시 뽑으래.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남자 적어도 한 명 뽑아라. 요거를 딱 들었을 때 느낌은 남자애들이 잘 안 나와. 뭐 회장 선거였나? 대표? 대표가 잘 안 나와. 안 한다 보여. 그래서 적어도 한 명 뽑아라.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그 케이스를 나눠 보니까 어떤 경우도 있어. 남자만 뽑히는 경우도 있었어. 그치? 근데 쟤는 어떤 거야? 쟤는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무조건 뽑아라. 그러니까 어떤 성별이 다 나오게끔 하지 마라. 여자만 뽑혀도 안 되고 남자만 뽑혀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풀 수 있는 계획을 또 세워야 돼. 저걸 이제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계획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하나씩 보세요. 첫 번째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생각. 그래.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을 뽑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자 한 명 뽑아놓고 남자 한 명 뽑은 다음에 그러면 전체 아웃 쓰지 마. 그냥 일단 쭉 봐. 그러니까 보면서 너네가 약간 좀 그 예민함을 좀 가져야 되거든. 나 5명 중에 한 명을 뽑고 4명 중에 한 명을 뽑아. 그럼 전체 9명 있었는데 이제 7명이 남았고 우리 대표 4명 뽑아야 되니까 남은 7명 중에 2명을 더 뽑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요 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들어왔을 거야. 자, 두 번째. 어떻게 할 수도 있겠냐면 케이스를 나누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전체 경우는 그냥 9명 중에 4명을 뽑는 것이고 이 중에 여자만 뽑히는 경우는 여자 5명 중에 4명을 뽑는 거잖아요. 여자만 뽑히는 경우를 빼고 또 남자만 뽑히는 경우를 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까처럼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라고 하면은 저게 1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2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3 플러스 1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그냥 성실하게 하나씩 다 계산을 해보겠다 요거.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계산을 해놓은 게 있지.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는 요 1 빼고 나머지를 더하는 거니까 답은 일단 몇이냐면 120까지가 돼야 돼. 오케이? 120까지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생각한 친구들을 풀이로 한번 봐볼게. 부시사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9876 이거 아까 했는데 부시사 어디 있어? 나랑 분합시다. 어디였지? 여기 있어요. 부시사 126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126 그리고 OC사는 OC 몇이랑 똑같아? OC 1 OC1은 몇이랑 똑같아? 5죠. 다시사는 1이죠. 그래서 빼면은 이건 120 나오나요? 120 나와요. 자, 그럼 첫 번째 풀이를 생각했던 친구 요거로 한번 가봅시다. 자, 얘가 처음에 여자를 뽑고 그 다음에 남자를 뽑고 그 다음에 7명 중에 2명을 뽑으면 7시 하면 7, 6, 42 반 나누면 21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4, 5, 20에다가 21을 곱하니까 답이 어떻게 나와? 뭐만? 졸라 다른 답이 나와요. 자, 그럼 누가 틀린 거야? 뭐 이제 아마 요게 맞겠죠? 우리 이거나 성실하게 다 계산해본 거니까. 근데 이 경험이 엄청 중요하거든? 좋아 볼 때? 이렇게 틀려보는 경험이 엄청 중요해. 틀린 걸 딱 본 다음에 이게 왜 틀렸을까를 생각하는 과정이 꼭 동반이 돼야 죠. 그래서 이게 좀 틀렸잖아. 왜 틀렸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볼까? 자, 요런 거야. 여자를 5명을 대문자로 A, B, C, D, E라고 하고요. 남자를 소문자로 A, B, C, D라고 할게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내가 처음에 5명 중에 1명을 뽑을 때는 이 5명 중에 1명을 뽑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뽑힌 애가 A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머지 남자 뽑은 것도 A가 뽑혔다고 하고요. 그 다음 남은 2명을 뽑을 때 대문자 B랑 소문자 B B가 뽑혔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순서로 뽑힌 거랑 내가 처음에 5명 중에 1명을 뽑았을 때 그때 B가 뽑히고 그때 소문자 B가 뽑히고 그 다음에 A가 뽑힌 거. 이건 서로 어때요? 같은 경우죠. 어차피 대표 4명이니까 걔네들끼리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AA, BD, BB, AA 이 네 명이 뽑혔다는 결과는 같아요. 근데 이 계산 방식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세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은 내가 풀어봤는데 내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틀렸다를 이해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야 맞는지도 보고, 그러면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또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이거를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안 그러면 경우의 수는 맨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맨날 왜 답이 다른 거야. 맨날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마지막 3번은 이 둘 중 하나로 정리를 해주시는데 M1 같은 경험도 꼭 해봐라. 그리고 틀렸을 때 스스로 왜 틀렸는지 꼭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7시 20분이니까 쉬는 시간 하고 밥 먹고 40분부터 또 시작.